안녕하세요. 유니콘 스토어의 유니입니다. 오늘은 키워드로 보는 기업 우주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2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했고, 작년에 발사한 중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위성도 비슷한 시기 화성 궤도를 돌며 탐사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 설립자인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역시 2023년까지 화성 탐사를 공언하면서 바야흐로 2021년은 우주 탐사의 원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는 2024년에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2021년 4월 16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달 탐사선 개발 사업자로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주정거장까지는 나사의 우주선이 이용되지만 우주정거장에서 달까지는 민간 기업 우주선이 활용됩니다. 최근 우주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의 정부 주도의 군사 목적 개발과 다르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민간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체에 따라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로 나누는데요. 광활한 우주를 두고 민간 기업들의 무한 경쟁을 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니, 나는 다른 나라도 다 못 가봤는데 무슨 우주 얘기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 마주할 세상이고, 천천히 발전하더라도 크게 발전할 분야이기에 장기 투자를 하는 아이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페이스 산업엔 상상하지 못한 많은 분야들이 앞으로 생겨날 텐데요. 현재 준비되고 있는 몇 분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산업 분야는 재활용 로켓부터 우주 청소부까지 다양한데요. 먼저 우주관광입니다. 대표적 기업으로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우주산업 분야는 바로 우주인터넷입니다. 우주인터넷 서비스는 전 세계 어디에든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광케이블망이 없는 오지나 낙도, 바다, 사막, 극지방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해외 로밍 서비스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따라오는 여러 기술들이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통신사들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매력적이지만 당장 투자를 할 수 없는 기업들은, 이들과 협력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이들에게 기술이나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 중에 매력적인 기업은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우주인터넷 관련 기업으로는 한화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사 인텔리안테크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주 쓰레기 청소 산업입니다. 아직 몇 안 되는 관련 기업 중에 반갑게도 우리나라 기업 한화시스템이 또 있었습니다.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5가 발사된 이래 전 세계의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우주를 향했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성, 로켓 파편과 수명이 다해 방치된 폐위성, 우주 비행사가 작업 도중에 떨어뜨린 공구나 부품 등 다양한데요. 우주 쓰레기의 규모는 지름 1cm 이상 크기 물체만 따져도 90만 개에 달합니다. 이런 쓰레기가 총알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인공위성을 고장내고 인간의 우주 탐사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휩쓸었던 우리나라 영화 승리호도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요. 영화에서는 2092년을 배경으로 하지만 사실은 현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음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우주급유 사업입니다. 고도 36,000km의 정지 궤도를 도는 통신위성들은 대개 10에서 15년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성에 탑재된 장비들은 이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아무리 멀쩡해도 연료가 떨어지면 인공위성은 끝입니다. 우주에서 연료를 다시 공급할 수 있다는 건 위성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주급유도 다양한 기업에 의해 다양한 기술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민간인 우주여행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고가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세계 최초로 준비되고 있는 우주호텔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우주개발회사 오비탈 어셈블리는 세계 최초로 우주에 호텔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지어지면 2027년에 지구에서 첫 손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화성 이주의 꿈 들어보셨나요? 여러 나라들이 화성 탐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건축회사인 아비브 스튜디오 화성은 화성 도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당연히 생길 다른 산업들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우주광산 산업입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소행성들이 있는데요. 그중 백금과 같은 고가의 광물을 함유하고 있는 소행성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소행성은 묻혀있는 백금만 1억 톤가량으로 현재 시세로 무려 6,500조 원에 달합니다. 우주광산 산업에 뛰어드는 회사들이 있으니 눈여겨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우주산업이 먼 미래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커서 투자를 하고 싶지만 어떤 기업이 매력적인지 잘 모르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은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ETF로는 ARKX, UFO 등이 있는데요. 차이점을 잘 비교해 보시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이 우주산업의 원년인 만큼 기념우표를 사듯 하나라도 사두는 건 어떨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제가 ETF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상위 항목들을 보는 것입니다. 트림블이라는 기업처럼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어떤 기업들은 여러 ETF에서 반복되어 투자된 걸 보면서 우주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란 걸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의 주가는 상장 이후 2,000배가 올랐습니다. 과거에 아마존의 주식을 샀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주변에 그때 카카오 주식을 살걸, 그때 넷플릭스 주식을 살걸, 그때 아파트 하나를 사놓을걸 하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저는 진짜 기회는 우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주는 이제 누군가의 꿈이 아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큰 꿈을 꾸고 이를 이뤄가는 기업가들을 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인들이 아직도 위인전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대 위인은 동시대를 살고 있고 함께 소통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를 지배하는 날을 꿈꿔온 제프 베이조스는 5세부터 꿈꿔온 일을 57세에 시작합니다. 나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꿈을 꾸고 나보다 훨씬 바쁜 사람도 꿈을 꿉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과감한 꿈을 꾸고 인생을 통해 실현해내는 많은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멋진 투자가가 되길 원하는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